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말, 아마 이게 어제부터 돌았는데, 그렇게 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역공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말은 대표가 되기 전이죠. 3월 6일. 그러면 3월 4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던졌으니까 3월 6일이면 그 다음 날입니다. 이때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겠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자기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랬더니 지구를 떠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지구를 떠야지.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 이때는 바른미래당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있었던 그 당시죠. 최고위원일 때 다른 또 유튜브 채널에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이런 질문을 받고 거기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내가 있는 당이 압승해가지고 나중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경우에 과연 틀린 얘기냐,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과 5개월 전입니다. 5개월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구를 떠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반윤석열 성향을 보였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8월 12일 현재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을 정말 공정하게 관리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힐 수 있도록, 아니 뽑히는 거야 이제 본인의 능력이지만 여하튼 차별하지 않고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미 본인의 정체는 3월 달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신지호 상황실 부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윤석열 캠프에. 당대표 결정에 대한 후보들 간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이런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 당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얘기, 마치 이준석 대표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이준석 대표는 오늘 또 반박을 했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 얘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자,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했던 지구를 떠야 된다는 부분에 관한 해명부터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거를 야권 지지자들한테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얘기를 걸고 넘어지고 탄핵 얘기까지 꺼내는 곳에 대해 반격을 얘기할 건 아니다. 이건 일의 앞뒤가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어찌 보면 야권 전체에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그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지금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따지면 1% 내지 2%,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10분의 1도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도 정권 교체를 위한 도구로 이준석이라는 사람, 청년층의 지지를 좀 받아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고, 본인도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아니 야당 대표라고 해서 야당 대표 혼자 야권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고위원도 있고 그 다음에 당의 중진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보다 훨씬 앞서서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수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야권 지지자들은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지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지지한 사람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이 사람들은 이준석이나 윤석열의 개인적인 인물됨을 보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지지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은 굉장히 많이 겹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불과 5개월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것 등등을 따지면 반윤석열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또는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 비판을 할까? 왜 싸울까? 하는 부분을 저는 지금까지 이준석의 자기 정치, 자기가 뭔가 주역이 돼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여기까지라고 저는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걸 훨씬 뛰어넘는 뭔가 숨기고 있는 정체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근데 그 정체가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유승민 전 의원으로 채우겠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완전히 숨기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그 말을 하지는 않고 카드를 꺼내들면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깎아내리기에 열중이었던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게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저도 그랬고 이준석의 자기 정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일련의 과정이 자기 정치가 아니었다, 자기 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무슨 음모 같은 것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제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준석 혼자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 이걸 전제로 하지만 그거와 별개의 차원에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후보를 머릿속에 그리고 자꾸 그 방향으로만 뭐 경선 관리나 이런 걸 몰고 가고 자기의 언행을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만들 수 있다 없다 차원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야권 내의 갈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경선 결과가 뭐 왜곡되기까지야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경선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본인에 대한 탄핵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라 뭐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서 보여왔던 여러 가지 태도들, 이런 것들은 다 표리부동이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본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렇게 포용해서 뭔가 그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처럼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이런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 누군가가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호영 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보가 갔을 법한데 왜 그게 그냥 묻히고,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검증이 대표 경선 과정에서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궁금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은 반윤석열이다 하는 정체성이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윤석열, 친유승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상 본인이 유승민, 윤석열 이 두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선을 관리할 자격을 잃은 거죠. 이제 이른바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가지고 있을 때와 이해충돌이 드러났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걸 뭐 재판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기피 신청을, 대표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방법. 그러면 깔끔하게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안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최고위원들이 어떤 식의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준석의 이해충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최고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이 사태를,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경선에, 앞으로 나는 경선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경선은 경선준비위원회를 거쳐서 경선관리위원회의 전권으로 하고, 만약에 경선에 관여할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전원 합의가 있기 전에,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어느 한쪽 편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검찰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것처럼 본인이 전원 합의체로 뭐 경선 관리를 운영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 경선 관리권 자체를 내려놓든가, 이런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는 강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의 중립성은 확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자,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어물쩍 신지호 부실장의 얘기, 탄핵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그걸 가지고 국면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면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불과 5달 전에 해놓은 지구를 뜨겠다는 발언의 해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여온 1년의 과정이 반윤 행보가 아니었다는 설명, 그 다음에 자, 앞으로도 반윤 행보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 다짐, 내지는 그런 보장장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와 함께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게 야권 지지자들의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이준석 대표의 이제 정체성이 이렇게 드러난 지금부터는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답을 할 시점이고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야권의 자중질환을 이준석 대표 스스로 만들었다. 내지는 본인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엑스맨 아니냐. 여권을 위한 엑스맨은 아니지만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여권에 도움을 주는 엑스맨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스스로 자기 카드, 자기 패를 보일 때다. 나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야권 지지자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아마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할 경우, 또 설명을 했어도 그것을 야권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분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야권으로서는 불행이지만, 그러나 이 정체를 조기에 알게 된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의 상황, 정체가 드러난 이후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